새벽 5시 30분. 윤혜숙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끝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한 윤혜숙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며칠 전 만들어둔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오수빈이 요즘 입덧이 심하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빈이가 뭘 먹을 수 있을까? 윤혜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수빈은 임신 4개월째였습니다. 게다가 아들 태주는 해외 파견으로 6개월째 집에 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까 싶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거실 선반의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준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오수빈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벌써 1년 전 일이었습니다. 신혼의 행복도 잠시. 태준은 회사 명령으로 해외로 떠났습니다. 승진 기회라고 했지만 윤혜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각 결혼한 부부를 6개월이나 떨어뜨려 놓는 게 무슨 승진인지 말입니다. 더군다나 며느리가 임신한 상태인데도 말입니다. 윤혜숙은 사진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은 늘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손자를 보는 게 소원이라고 했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잘 챙겨야겠어요. 윤혜숙은 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며느리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입덧이 심한 임신부도 먹을 수 있는 담백한 닭가슴살 샐러드를 준비했습니다. 닭가슴살을 삶는 동안 신선한 채소를 씻었습니다. 상추, 깨씹, 당근을 정성스럽게 손질했습니다. 매실차도 보온병에 담았습니다. 입덧에 좋다고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리를 하는 윤혜숙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온 솜씨였습니다. 음식이 완성될 무렵 시계는 오전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윤혜숙은 도시락통에 음식을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수빈이가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윤혜숙은 옷차림을 점검했습니다. 깔끔한 베이지색 니트에 검은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며느리 직장에 가는데 너무 초라해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가방을 고르다가 옷장 깊숙이 보관해둔 명품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선물한 가방이었습니다. 검은색 가죽에 금색 로고가 새겨진 우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아까워서 특별한 날에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며느리를 보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이 맞았습니다. 당신이 준 가방, 오늘 들고 나가도 되지요? 윤혜숙은 속으로 남편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가방을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오래된 회원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백화점의 VIP 다이아몬드 등급 카드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30년 넘게 그 백화점을 이용했습니다. 연간 구매액이 억대가 넘었지만 윤혜숙은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게 신념이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티내지 않고 조용히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며느리가 그 백화점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묘한 인연처럼 느껴졌습니다. 윤혜숙은 카드를 지갑에 넣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이 카드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을 나서는 윤혜숙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며 국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슈퍼 앞을 지나갈 때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 선생님, 어디 가세요? 백화점 좀 다녀와요. 며느리가 거기서 일하거든요. 아이고, 며느리분 복 많으시겠어요.
아주머니의 말에 윤혜숙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를 챙기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태준이 없는 동안은 자신이 며느리를 보살펴야 했습니다. 버스에 오른 윤혜숙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익숙한 동네 풍경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도심으로 들어갈수록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윤혜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수빈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집에 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수줍어하면서도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성실했습니다. 태준이 출장을 간 후에도 혼자서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일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며느리가 지금은 백화점에서 시식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태준의 월급만으로는 생활비와 전세 대출금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오수빈은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임신 중에도 일을 선택했습니다. 버스는 시내 중심가로 들어섰습니다. 백화점 정류장에서 내린 윤혜숙은 거대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20층이 넘는 건물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기서 우리 며느리가 일하고 있구나. 윤혜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하루 종일 일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며느리가 대견했습니다. 백화점 입구로 들어서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로비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났습니다. 1층에는 명품 매장들이 질비했습니다. 윤혜숙은 조용히 지나쳐 안내판을 확인했습니다. 식품 코너는 지하 1층이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윤혜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반가워할까. 깜짝 선물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지하 1층에 도착하자 식품 코너의 분주한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여러 식품 매장들이 늘어서 있었고 각 매장마다 직원들이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시식 코너에서는 도우미들이 음식을 나눠주며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윤혜숙은 천천히 걸으며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분홍색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오수빈이었습니다. 윤혜숙은 반가운 마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려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 많이 힘든가 보구나. 윤혜숙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임신 초기의 입덧이 심한 상태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보였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오수빈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명찰을 보니 층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윤혜숙은 본능적으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층장이 오수빈에게 뭔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만 봐도 좋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오수빈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윤혜숙의 가슴이 불안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층장의 목소리가 식품 코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윤혜숙도 가까이 다가가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오씨, 이게 몇 번째야? 고객이 컴플레인 넣었어. 층장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오수빈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확인을 못했다고? 그래서 매번 실수하는 거야. 층장은 팔짱을 끼고 오수빈을 노려봤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손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윤혜숙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무리 직원이 실수했어도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줘야 하나 싶었습니다. 오수빈은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사과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층장은 용서할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심하겠다고?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알아. 층장의 말에 주변 직원들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층장의 권위에 눌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수빈은 창백한 얼굴로 계속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윤혜숙은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기회를 또 달라고. 이미 기회는 충분히 줬어. 층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들리도록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불친절하고 실수가 많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층장의 말에 오수빈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윤혜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층장의 다음 말이 윤혜숙을 멈춰 세웠습니다. 오씨, 지금 당장 고객들 앞에서 사과해. 제대로 된 사과 말이야. 층장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오수빈은 당황한 표정으로 층장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사과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층장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허리를 90도로 숙여 5분 동안 그 자세로 사과하는 거야. 그 말에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윤혜숙도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수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임신 4개월인 몸으로 5분 동안 허리를 90도로 숙이라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였습니다. 하지만 층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안 해.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층장이 재촉하자 오수빈은 어쩔 수 없이 천천히 허리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90도 각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배가 불러온 상태에서 그 자세는 매우 힘들어 보였습니다. 고객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오수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윤혜숙은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저렇게 굴욕을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 손님들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다른 손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오수빈은 계속 허리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임신부에게는 견디기 힘든 자세였습니다. 층장은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즐기는 듯했습니다. 윤혜숙은 그 모습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리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5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혜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윤혜숙의 목소리가 식품 코너에 울려 퍼졌습니다. 층장이 고개를 돌려 윤혜숙을 쳐다봤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관계자도 아닌데 왜 끼어드는 거죠? 층장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저 아이 시어머니요. 윤혜숙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수빈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윤혜숙은 며느리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더 이상 저럴 필요 없어. 윤혜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층장은 비웃었습니다. 아직 5분이 안 됐는데요. 규정대로 해야죠. 층장의 말에 윤혜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규정이라고요. 임신부를 저렇게 괴롭히는 게 규정이요. 윤혜숙의 질문에 층장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거만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실수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측장의 대답에 윤혜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당하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윤혜숙은 오수빈에게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며느리의 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땀이 옷을 적실 정도였습니다. 괜찮니? 윤혜숙이 작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오수빈의 목소리는 놀람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윤혜숙은 며느리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내가 안 오면 어쩔 뻔했어. 윤혜숙의 말에 오수빈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측장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가족끼리 감동적이네요. 하지만 여긴 직장이에요. 감정 섞지 마세요. 측장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윤혜숙은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직장이라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겁니까? 윤혜숙의 질문에 측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함부로 대한다고요? 저는 규정대로 한 겁니다. 규정이 사람을 괴롭히라는 겁니까? 윤혜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측장은 그런 시선들을 의식했는지 표정을 굳혔습니다. 손님,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업무 방해입니다. 측장이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혜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업무 방해라고요. 임신부를 괴롭히는 건 뭡니까? 윤혜숙의 말에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임신부라고? 저 젊은 직원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지자 측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임신은 개인 사정입니다. 일과는 상관없어요. 측장의 말에 윤혜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신이 개인 사정이라고요.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네요. 윤혜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오수빈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며느리의 간청이었지만 윤혜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지. 윤혜숙의 단호한 말에 측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저는 회사 규정대로 한 겁니다. 측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사 규정이 임신부를 괴롭히라는 겁니까? 윤혜숙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두 사람의 대치가 계속되자 주변 분위기가 팽팽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난처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측장은 심호흡을 한 뒤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 씨는 오늘로 해고입니다. 그 말에 오수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해고요. 오수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측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고해요.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으니까요. 측장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윤혜숙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해고라고요. 무슨 권리로 그러는 겁니까? 측장은 비웃었습니다. 저는 2층의 책임자입니다. 당연한 권리죠. 책임자라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해고할 수 있습니까? 윤혜숙의 질문에 측장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실수가 잦은 직원은 내보내는 게 당연합니다. 회사 이익을 위해서죠. 측장의 말투는 거만했습니다. 오수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절한 부탁이었지만 측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기회는 많이 줬어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측장의 말에 오수빈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일자리를 잃으면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전세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아기 준비도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윤혜숙은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 없는 동안 혼자 버티던 며느리가 이제 일자리마저
잃게 생겼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층장님, 윤혜숙이 차분하게 불렀습니다. 층장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뭡니까? 윤혜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이 백화점 고객인데 말입니다. 윤혜숙의 말에 층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객이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손님들은 다 고객이에요. 층장의 말투는 무시하는 듯 했습니다. 윤혜숙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안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카드 한 장이었습니다. 검은색 바탕에 금색 글씨가 새겨진 카드였습니다. 그 카드를 본 순간 층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카드 하나 가지고 뭘 어쩌려고요. 층장이 비웃었습니다. 윤혜숙은 조용히 카드를 층장에게 내밀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윤혜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 진짜 반전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층장은 윤혜숙이 내민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카드를 자세히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VIP 다이아몬드 등급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층장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쓰는 표정이었습니다. VIP 카드가 있으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층장이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윤혜숙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달라지는 게 있을 겁니다. 층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VIP 다이아몬드 고객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말입니다. 윤혜숙의 말에 층장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VIP 다이아몬드 등급은 백화점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었습니다. 연간 구매액이 억대가 넘는 최고 고객들에게만 주어지는 등급이었습니다. 설마 이게 진짜입니까? 층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윤혜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넘게 이 백화점을 이용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윤혜숙의 말에 층장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주변 직원을 불렀습니다. 이 카드 확인 좀 해봐. 직원이 카드를 받아 시스템에 조회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굳어졌습니다. 층장님, 이분 정말 VIP 다이아몬드 고객이십니다. 30년 연속 최고 등급이세요. 직원의 말에 층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VIP 다이아몬드라고? 대박이네. 저 할머니가. 손님들의 수근거림이 커지자 층장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오수빈도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고객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평소에 검소하게 사시는 모습만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오수빈이 작게 물었습니다. 윤혜숙은 며느리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를 위해 숨겨뒀던 거야. 윤혜숙의 말에 오수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층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VIP 다이아몬드 고객을 함부로 대했다는 사실이 큰 문제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고객의 며느리를 해고하려 했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고객님, 제가 몰라 뵙고 실례했습니다. 층장이 급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윤혜숙은 차갑게 쳐다봤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윤혜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층장이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혜숙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 파악을 못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한 게 문제죠. 윤혜숙의 말에 층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 손님들도 윤혜숙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저 층장 너무 심했어요. 임신부한테 저러면 안 되죠. 손님들의 말에 층장은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고객님,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층장이 간청했습니다. 윤혜숙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오수빈은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오래 서 있었던 탓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수빈아, 괜찮니? 윤혜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배가 아파 보였습니다. 윤혜숙은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층장님, 윤혜숙이 다시 층장을 불렀습니다. 층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고객님. 윤혜숙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며느리를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윤혜숙의 질문에 층장은 당황했습니다. 책임이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층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신이 제 며느리에게 한 것처럼 하십시오. 윤혜숙의 말에 층장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설마 자신더러 허리를 90도로 숙이라는 건가요? 고객님, 그건 층장이 거부하려 했지만 윤혜숙은 단호했습니다. 공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제 며느리에게 요구한 것을 당신도 해야죠. 윤혜숙의 말에 주변 손님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공평해야죠. 층장도 사과해야 해요. 손님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층장은 더욱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제발. 층장이 애원했지만 윤혜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당한 고통을 층장도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오수빈이 사과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층장이 궁지에 몰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윤혜숙의 VIP 카드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층장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VIP 다이아몬드 고객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사람들 앞에서 허리를 숙이는 것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층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윤혜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공평하게 하는 겁니다. 윤혜숙의 말에 층장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90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대충 45도 정도 숙이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하십시오. 윤혜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층장은 할 수 없이 더 깊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90도는 아니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 정도로는 안 되죠. 제대로 사과해야죠. 손님들의 말에 층장은 더욱 곤란해졌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층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VIP 다이아몬드 고객을 잘못 대했다가는 자신의 직장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윤혜숙은 층장의 모습을 잠시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당했던 고통을 층장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5분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윤혜숙의 말에 층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5분이요, 고객님. 그건 너무... 층장이 항의하려 했지만 윤혜숙은 단호했습니다. 제 며느리에게 요구했던 것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윤혜숙의 말에 층장은 할 수 없이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러니까 정신을 차리겠지. 맞아요. 직접 당해봐야 알죠. 손님들의 말에 층장은 더욱 창피했습니다. 오수빈은 그 광경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층장이 이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니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수빈이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혜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5분이 다 채워져야 한다. 윤혜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층장의 몸이 점점 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5분이 이렇게 긴 시간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마침내 5분이 지났습니다. 윤혜숙이 말했습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층장은 천천히 허리를 펴며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말입니다. 윤혜숙의 말에 층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층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혜숙은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대로 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층장님, 이 일은 본사에 보고하겠습니다. 윤혜숙의 말에 층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본사 보고라고요. 고객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층장이 급히 말했습니다. 임신부를 괴롭힌 일을 본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혜숙의 말에 층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본사에 보고되면 층장은 물론이고 2층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층장이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혜숙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제 며느리는 해고 철회하십시오. 윤혜숙이 말했습니다. 층장은 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해고는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층장의 대답에 오수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며느리를 제대로 대우하십시오. 임신부라는 것을 고려해서 말입니다. 윤혜숙의 말에 층장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층장의 목소리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멋있어요. 잘하셨어요. 손님들의 박수 소리가 식품 코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수빈은 시어머니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수빈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윤혜숙은 며느리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아무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윤혜숙의 말에 오수빈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주도권은 윤혜숙에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화점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혜숙의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윤혜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객님, 저는 백화점 본사 고객만족팀 박 과장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공손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혜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본사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박 과장의 말에 윤혜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신부를 그렇게 대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 과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혜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층장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네, 고객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임신부 직원들에 대한 특별보호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박 과장의 말에 윤혜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고객님 댁으로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십시오. 윤혜숙이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수빈도 옆에서 전화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실까요? 너무 큰일이 된 것 같아요. 오수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윤혜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이렇게 해야 제대로 바뀐다. 윤혜숙의 말에 오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백화점 본사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박 과장과 함께 더 높은 직급의 임원도 함께 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고객님, 저는 백화점 운영본부장입니다. 본부장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윤혜숙은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본부장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직원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본부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혜숙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승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시 해고, 조치했습니다. 본부장의 대답에 윤혜숙은 놀랐습니다. 해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윤혜숙이 말하려 했지만 본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조치입니다. 임신부를 괴롭힌 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본부장의 말에 윤혜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수빈도 옆에서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승장이 정말 해고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우님께 특별한 제안이 있습니다. 본부장이 오수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수빈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제안이신가요? 본점 VIP 고객 전담팀으로 발령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승진도 함께 말입니다. 본부장의 말에 오수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승진이요. 저 같은 사람이. 오수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연합니다. 고객님의 며느님이시니까요. 본부장의 말에 윤혜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라서가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윤혜숙의 말에 본부장은 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며느님의 근무 태도와 성실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본부장의 말에 오수빈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수빈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도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이 윤혜숙을 향해 말했습니다. 윤혜숙은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며느리만 잘 대우해 주시면 됩니다. 윤혜숙의 말에 본부장은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시어머니십니다. 본부장의 말에 윤혜숙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본부장과 박 과장이 떠난 후 오수빈은 시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오수빈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괜찮다. 가족이니까. 윤혜숙의 말에 오수빈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낸 가족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오수빈은 본점 VIP 고객 전담팀으로 출근했습니다. 지하 식품 코너가 아닌 본점 2층의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도 넓고 의자도 편했습니다. 오수빈 대리님, 환영합니다. 팀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승진까지 해서 이제는 대리였습니다. 오수빈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임신부이시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편하게 일하세요. 팀장의 배려에 오수빈은 감동했습니다. 지난주와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업무는 VIP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관리하고 특별 이벤트를 기획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업무였습니다. 임신부에게 딱 맞는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오수빈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첫 출근 잘했어요. 오수빈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몸은 괜찮니? 윤혜숙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오수빈은 웃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여기는 앉아서 일할 수 있어서 훨씬 편해요. 그래, 그럼 됐다. 무리하지 말고 몸 조심해라. 윤혜숙의 당부에 오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은 오수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높은 층이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오수빈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나직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거실로 달려간 오수빈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보. 거실, 소파에 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돌아온 남편이었습니다. 오수빈은 달려가 태준을 안았습니다. 언제 왔어요? 연락도 없이. 깜짝. 선물이야. 회사에서 급히 귀국 명령이 떨어졌어. 태준의 말에 오수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혜숙도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지켜봤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인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 태준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가 계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오수빈의 말에 태준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없는 동안 수빈이를 돌봐주셔서. 당연한 일이다. 우리 며느리인데. 윤혜숙의 말에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지난주에 큰일을 하셨다면서요. 회사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태준의 말에 윤혜숙은 손을 저었습니다. 별일 아니다. 며느리를 지킨 것뿐이야. 윤혜숙의 말에 오수빈은 다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세 사람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준은 해외 프로젝트가 예정보다 빨리 끝나서 귀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국내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제 출장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오수빈의 기쁜 목소리에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는 매일 집에 올 수 있어. 태준의 말에 오수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혜숙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느꼈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잘 지키고 있지요. 윤혜숙은 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남편의 미소가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오수빈의 배는 더욱 굴러왔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되어 곧 출산 휴가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본점 VIP 팀에서의 일은 순조로웠습니다. 오수빈 대리님, 수고하셨어요. 출산 휴가 잘 다녀오세요. 팀장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오수빈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귀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료들도 하나씩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건강한 아기 낳으세요. 복귀하면 또 봬요. 따뜻한 말들이 오수빈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퇴근길에 오수빈은 시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윤혜숙은 미리 준비해둔 음식을 내왔습니다. 출산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제대로 먹어야지. 어머니, 항상 감사해요. 오수빈의 말에 윤혜숙은 손을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다. 우리 손주 건강하게 태어나야지. 윤혜숙의 말에 오수빈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태준도 일찍 퇴근해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하는 식사 시간은 행복했습니다. 아기 이름은 정했니? 윤혜숙이 물었습니다. 아들이면 윤서, 딸이면 윤아로 하려고요. 태준의 대답에 윤혜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구나. 윤자가 들어가니 더 좋네. 윤혜숙의 말에 오수빈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성을 따서 지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셨으니까요. 오수빈의 말에 윤혜숙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하지 않아도 된다. 가족이니까. 윤혜숙의 말에 태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아기 용품 카탈로그를 봤습니다. 이건 어때요? 오수빈이 유모차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좋은데 색깔은 어떤 걸로 할까? 태준이 물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카탈로그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오수빈과 태준이 집으로 돌아간 후 윤혜숙은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선반 위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 곧 태어나요. 당신도 보고 싶었을 텐데. 윤혜숙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모아둔 돈 덕분에 우리 며느리 지킬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윤혜숙은 남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둔 재산 덕분에 며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을 위해 나서는 용기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윤혜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2달 후, 오수빈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윤서라는 이름을 가진 사내아이였습니다. 윤혜숙은 손주를 안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윤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윤혜숙의 말에 아기는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태중과 오수빈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윤혜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나섰던 용기가 이런 행복을 가져왔습니다. 사람은 때로 용기를 내야 합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윤혜숙은 그 교훈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손주를 안고 있는 윤혜숙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검소하게 살아온 삶, 조용히 지켜온 가족. 하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누구보다 강하게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윤혜숙은 손주를 부드럽게 안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아이를 잘 지켜내겠다는 다짐과 함께 말입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